대출도 없고 집도 있고 자식도 있다면 이제는 괜찮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노인들은 여전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쓰러질 만큼 무너진 것도 아닌데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삶을 그대로 견디고 있습니다. 정말 이유는 돈만일까요? 첫째, 평생 일했는데 왜 남은 게 없을까요? 정말 쉰 날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청춘의 거의 모든 시간을 노동에 썼습니다. 휴일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새벽같이 공장으로 나가고 아이 키우며 투잡까지 병행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했는데 지금 손에 쥐어진 건 별로 없습니다. 남은 게 없다는 이 말은 숫자보다 감정에 가까운 절망입니다. 통장 잔고를 보는 눈보다 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나를 되묻는 마음에 눈이 더 깊게 파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 소득은 있었지만 노후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단순합니다. 한국의 노인 중 다수는 정규직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짧거나 없습니다. 즉, 연금이 쌓이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매달 현금 흐름이 없는 구조. 이것이 가난하지 않아도 가난한 노후를 만듭니다.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노후엔 기초연금 월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퇴직금 없이 일을 그만둔 자영업자, 임시직, 여성가장, 농민 등은 자신이 벌어온 돈 중 한 푼도 노후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번 돈이 전부였고 미래를 위한 돈은 없었습니다. 2. 과거엔 적당히 벌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는 지금보다 물가가 낮았습니다. 전세금도 수백만 원이면 되었고 하루하루 장사로 번 돈으로 가족의 끼니를 해결하고 아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는 삶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구조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면 어떻게든 사라지는 시대. 그래서 저축도 투자도 은퇴 후 계획도 딱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버텼지만 미래는 준비되지 않은 삶이 되었습니다. 3. 자녀 교육과 부양에 모든 자원을 쏟았습니다. 노년의 빈곤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부모 역할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대출 보증까지 많은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줄여 자녀의 현재를 채웠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에 머무를 때입니다. 그 희생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인의 삶은 쉽게 고갈됩니다. 결국 남을 위해 써야 했던 삶이 자신의 노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4. 자영업이라는 불안정한 노동구조. 자영업 비중이 높은 세대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매달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로 자녀를 교육하고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중장년층은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지고 빚을 진 채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대출은 다 갚았는데 남은 건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빚을 청산했지만 자산은 늘지 않았고 소득원은 사라졌으며 시간은 빠르게 흘러 노후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5. 노후 준비는 사치였던 시간들.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모은다는 것은 현재를 줄여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이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에 밀려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저축은 늘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그때 조금만 모을 거리라는 후회는 그때는 도저히 모을 수 없던 상황에서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노후를 못 준비한 게 아니라 못할 수밖에 없었다고. 6. 남은 게 없다는 감정은 통장보다 깊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온 삶의 무게에 대한 허탈감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전략했고 책임졌는데도 지금의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에 대한 존재적 질문입니다. 돈은 곧 시간이며 시간은 곧 생존입니다. 이제 그 시간마저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버려졌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은 단지 빈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7. 이제 필요한 건 존재를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존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현금 지급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일, 쓸모를 느낄 수 있는 자리, 삶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남은 게 없다면 그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둘째, 빈곤이 아니라 의존이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거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노인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한다는 구조입니다. 그 기대가 부끄럽고 불안하고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빈곤보다 더 깊이 두려워하는 건 의존하게 되는 삶입니다. 1. 내가 벌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노인의 절반 이상은 국가로부터 기초연금 월 30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일부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고 또 일부는 폐지를 줍거나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고정된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다는 것. 노후의 불안은 그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돈, 누구에게 어떻게 기대야 하는지도 확신이 없는 관계. 그래서 한 달 한 달이 위태롭습니다. 빈곤은 눈에 보이지만 의존은 관계 전체를 흔듭니다. 2.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짐이 되는 순간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효라는 문화로 노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희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도 어렵고 부모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의 어려움이 다른 쪽을 무너뜨리는 연결 구조. 특히 노인은 자식에게 말하지 못한 기대를 갖게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표현하지 못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관계는 망가집니다. 누구도 잘못한 게 없지만 기댈 수 없는데도 기대야 하는 노인은 더 깊이 고립됩니다. 3. 지원은 있지만 독립은 없습니다. 기초연금, 임대주택, 경로식당, 돌봄 서비스. 노인을 위한 공적 제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삶을 유지하게는 하지만 삶을 선택하거나 주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 많은 노인은 제도에 기대어 살아가지만 그 제도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민폐가 아닌가, 이래도 되나, 누가 불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목소리를 키웁니다. 빈곤은 통장에 찍히지만 의존은 자존감에 새겨집니다. 4.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작은 좌절들이 쌓입니다. 노년의 하루는 반복되는 사소한 문제로 가득합니다. 문이 안 잠겨서 수리기사를 불러야 하고 전화요금제를 바꾸려다 포기하고 병원에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은 젊을 땐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했을 문제들이지만 노년에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자존감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노인의 고립은 외로움이 아니라 계속 부탁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5. 무너지는 건 통장보다 관계입니다. 의존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빨리, 더 크게 무너지는 건 인간관계입니다. 자식에게 부탁할 일이 많아질수록 전화 횟수는 줄어듭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면 다음번 마주치기 어색해집니다. 도움받는 일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빈곤보다 더 깊은 위기입니다. 사람 사이가 무너지는 순간 노인의 삶은 수치심과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6. 의존하지 않는 방법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은 있을까요? 몇몇 노인들은 소일거리라도 하며 스스로를 지탱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조차 젊고 건강한 노인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약해지고 기술이나 기회가 부족하면 일조차 자격을 요구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라에서 도와주잖아요. 하지만 그 도움은 자립이 아니라 지속적 의존을 전제로 합니다. 즉, 스스로 일어설 기회가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7. 이제 필요한 건 기회입니다. 노인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돈도 대단한 지원도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할 뿐입니다. 일하고 싶다면 일할 기회를, 외출하고 싶다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도움 없이 살아가고 싶다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이런 작은 독립들이 쌓일 때 노인은 단지 빈곤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빈곤은 숫자로 채울 수 있지만 의존에서 오는 고립은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셋째, 물가가 오를수록 노인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물가가 오르면 젊은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밥을 사 먹던 걸 직접 해 먹고 커피를 줄이고 여가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줄인 상태에서 더 줄일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젠 오래 못 살겠어요. 물가의 상승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속도, 남은 시간, 존재의 크기까지 줄어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1.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노인의 고정 수입 대부분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자녀지원금, 그리고 소액 근로소득 등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물가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은 수년째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은 인상폭이 작고 소득은 나이와 함께 줄어듭니다. 즉, 들어오는 돈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만 점점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 달 생활비에서 쌀값, 전기세, 교통비가 5%, 10% 오를 때 젊은 세대는 그만큼 덜 쓰면 됩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기본만 쓰는 삶입니다. 줄일 수 없는 고정비 속에서 남는 건 포기뿐입니다. 2. 포기는 돈보다 시간을 깎아갑니다. 포기란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일부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간단한 진료를 미룹니다. 따뜻한 음식보단 찬 밥을 먹습니다. 밖에 나가는 일을 줄입니다.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어두운 방에서 지냅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선택은 결국 노인의 건강을 해치고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짧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노인의 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3. 물가 상승은 죽음의 시간을 앞당깁니다. 이 표현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통증을 참다가 병을 키우고 외출을 줄이다 우울감이 쌓이고 사소한 치료비를 아끼다 큰 병원비를 만듭니다. 이런 일련의 결과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축소시키고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노인의 시간은 남은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날은 돈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여유로 결정됩니다. 4. 소비자가 아니라 생존자로 바뀌는 순간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시장 밖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TV는 청년을 위한 소비 트렌드를 말하고 카페, 영화관, 음식점은 노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환경에 놓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점점
소비자가 아니라 쓸 곳도 없고 쓸 힘도 없는 생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생존자에게 물가 상승은 사치와 여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의미를 하나씩 빼앗아 갑니다. 5. 시간당 가치가 줄어드는 구조. 젊을 땐 1시간 일하면 1만 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일할 기회도 속도도 몸의 힘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같은 시간 동안 노인은 적게 벌고 많이 씁니다. 버스 타고 병원 가는데 2시간, 경로당 다녀오는데 한나절, 물건 싸게 사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삶을 유지하는 모든 활동이 시간당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존재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6. 물가 상승은 계산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노후의 가장 큰 문제는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곧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5년을 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5년을 더 살면 돈은 모자랍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그걸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물가가 오르면 노인은 선택을 줄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끼자. 나중에 큰일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전략은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지금의 삶을 끊임없이 축소시킵니다. 7.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시간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노인의 하루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조건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기까지 하루가 걸립니다. 외출이 어려우면 우울감이 쌓입니다. 돈이 없으면 활동은 줄고 생각은 갇힙니다. 그 모든 구조가 시간을 깎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8. 이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사회에서 노인이 잃는 건 물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한 끼 식사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 작은 문화생활이라도 누릴 수 있는 기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은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시간 자체가 보호받는 구조. 그게 없다면 이 사회는 노인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게만 하는 구조에 머무르게 됩니다. 넷째, 조금씩 무너지는 집이 가장 무섭습니다. 집은 쉼터입니다. 일이 끝나면 돌아오는 곳, 아플 땐 누워 있을 수 있는 곳, 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지대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이 가장 불안한 공간이 됩니다. 천장이 샌다든가, 보일러가 말을 듣지 않는다든가, 화장실 문이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바닥이 울퉁불퉁해지는 일.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조금씩 일어날 때 노인의 삶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빈곤보다 더 오래, 더 깊게 파고듭니다. 1. 집은 가진 것이지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든 자가든 오래된 단독주택이든 통계상으로는 노인의 주택 소유율은 70%를 넘습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대출도 없고 집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집이 지금의 노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문턱이 높아 넘어지기 쉽고 계단이 있어 이동이 어렵고 겨울이면 보일러가 안 되고 여름이면 단열이 되지 않는 집. 그 집은 안정된 자산이 아니라 점점 감당하기 힘든 생활 공간이 되어갑니다. 2. 술이라는 단어는 곧 부담을 뜻합니다. 벽에 금이 가고 창문이 흔들리고 수도에서 물이 셀 때 젊은 사람들은 바로 수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면 얼마나 나올까? 고치는 동안 어디에 있어야 하지?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지? 이 나이에 이 집을 고쳐야 하나? 이런 생각이 손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고치지 못한 채 조용히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감당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3. 낡은 집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 전선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면 노인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에서의 골절,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 차가운 바닥으로 인한 저체온증, 누수로 젖은 방 안에서의 감기. 이런 위험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닙니다. 생존의 조건을 위협하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집을 점검해 주지 않습니다. 노인 스스로도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지나갑니다. 4. 집 안에서 일어나는 고립이 시작됩니다. 집이 편하지 않으면 사람은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반대입니다. 외출하기 힘든 몸, 늘어난 공과금, 식비 전략, 집이 낯선 공간이 될까 두려움. 이런 이유로 더더욱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무너지는 집에 함께 묶입니다. 고장난 전등을 못 고쳐 어두운 집, 물이 새는 곳을 피해 걷는 길, 찬바람을 막기 위해 두꺼운 옷을 껴입는 방. 그 안에서 노인은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고립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시작됩니다. 5. 집은 기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오래된 집은 많은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이제는 버리지 못하는 짐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애 키우고 살았는데 여기서 남편이랑 30년을 같이 살았지. 그때는 참 따뜻했는데 그런 기억은 지금의 불편함을 감내하게 만들고 더 좋은 곳으로 옮기자는 주변의 조언도 거절하게 만듭니다. 결국 집은 머물 수밖에 없는 공간이 아니라 떠나지 못하는 감정의 무게가 됩니다. 6. 정부의 주거 복지는 시작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임대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전세임대 프로그램 등. 하지만 그 접근은 제한적입니다. 정보 접근이 어렵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자격 조건이 맞지 않거나 현장 인력이 부족해 실제 수리는 지연되거나 누락됩니다. 결국 많은 노인은 되는 사람만 되는 제도를 바라볼 뿐 직접적인 도움은 받지 못합니다. 7. 노년의 집은 밖보다 아니 더 추운 공간입니다. 한겨울 단열이 안 되는 방은 실외보다 더 춥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전기세가 무서워 난방기를 켜지 않습니다. 보일러를 밤새 돌릴 수 없습니다. 물을 아끼느라 찬물로 설거지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빈곤의 지표로는 보이지 않지만 삶의 질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 집안의 삶은 점점 얼어붙습니다. 8. 이제 필요한 건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가진 집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기능과 안전이 보장된 공간, 위험을 미리 감지해주는 시스템, 손 닿는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물리적 조건, 그런 집이어야 노인은 하루하루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노인은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집은 더 이상 쉴 수 있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이 있어 다행이 아니라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후.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입니다. 5째, 가난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넘어집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넘어진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기회가 많습니다. 다시 시작할 체력도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이사하고 공부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된 후에는 다릅니다. 넘어졌을 때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방법이 없어서 무섭다고 말합니다. 1. 노인은 실패를 회복할 수 없는 시기에 겪습니다. 60세 이후의 실패는 다릅니다. 단순히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벌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적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병원비가 크게 들면 생활비를 줄입니다. 사고로 다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젊을 땐 위기였지만 노년에는 종착지가 됩니다. 즉, 실패를 만회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노인은 항상 실수하면 끝이라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 복지제도는 재기가 아니라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한국의 노인 복지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일자리 사업 등은 현 상태를 유지하게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 어디에도 다시 일어서기 위한 설계는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자산이 조금만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돌봄은 받지만 자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보호받는 사람이 되기는 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긴 어렵습니다. 3. 노인은 기회 앞에서 이미 늦었다고 느낍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제 와서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단지 자조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회는 젊은 사람을 향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디지털 중심이고 소득 사업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금은 연령 제한, 소득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기회가 없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자신과 상관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4. 작은 실패조차 치명적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수의 폭은 줄어들고 그 대가는 커집니다. 1만 원짜리 물건을 잘못 사도, 한 달 요금을 과다 납부해도, 인터넷 가입을 실수해도, 사소한 금융상품 하나만 놓쳐도 그 손실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노인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판단이 늦고 피드백이 느립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가 반복될수록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5.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인식이 우울을 부릅니다. 노인의 우울은 외로움이나 질병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무력감이 더 큽니다. 아껴도 나아지지 않고 도움을 받아도 희망이 없고 일해도 의미가 없고 누군가에게 기대도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무기력 속에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 노년의 가난은 현재가 아니라 종착지라는 공포입니다. 젊을 땐 가난해도 언젠간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이게 끝이라는 생각이 동반됩니다. 그 생각은 사람의 표정을 굳게 만들고 관계를 닫고 움직임을 멈추게 만듭니다. 가난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믿음은 삶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7. 노인에게 필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성공이나 안정이 아닙니다. 나도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감각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면, 디지털이 어려워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돈이 없더라도 작게 일할 기회가 있다면,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노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 기회가 없는 삶은 가난보다 더 무섭습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기회는 있어야 합니다. 기회는 사람이 존재감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쓸모, 참여, 결정권, 선택지. 이 모든 것은 기회라는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노인의 삶이 무너지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 없는 노후는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존엄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노인을 위한 복지에서 노인을 위한 기회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대출은 갚았지만 살아갈 구조는 남지 않았습니다. 빈곤보다 깊은 의존, 물가에 갉아먹히는 시간, 무너지는 집, 그리고 다시는 시작할 수 없는 현실. 지금 노인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